한 번에 합격 해커스.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출제에 대한 독점 규제법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앞쪽에는 전체 출제에 대한 어떤 개관이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한번 알아두겠죠. 한번 보시면 아까 한번 본 거죠. 봤던 건데 조문의 위치가 쭉 이렇게 흘러가 있다는 것이고 출제가 어디 됐다는 거,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제 별표 놓은 게 있죠. 요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우리 거기 4페이지 가보시면 독점 규제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 있잖아요. 이 목적 부분은 목적 부분 꼭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경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 규제법 목적을 알아두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내용이 없거나 뭔가 좀 채워야 되겠다 싶을 때는 딴 거 쓰지 마시고 이 목적을 쓰세요. 목적 쓰거나 앞에 있는 취지 있잖아요. 요거 쓰면은 가점입니다. 가점. 엉뚱한 거 쓰지 마시고 쓸 거 있으면 어때요? 모르더라도 목적을 쓰고 그죠? 관련된 목적을 쓰고 쓰면 무조건 그건 가점이에요. 추가점 되는 거죠.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엉뚱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별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 법적 근거 독점규제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번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간 충분해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뭐라고 했죠? 사업자의, 편이 안 나오죠? 사업자의, 그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 그죠? 남용.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우리가 배울 것들이죠. 부당한 공동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다. 뭐가 나왔어요? 공정과 경쟁이 그죠? 공정과 경쟁. 사실은 이 공정하고 경쟁, 자유 경쟁은 사실은 물과 기름이죠. 근데 이걸 조화롭게 하겠다는 게 우리 독점규제법 목적입니다. 목적이 알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제도를 쓰다가 나오면 어때요? 이런 거 한마디 써주고 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같이 뒤에 가필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규제를 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자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누군지, 그죠? 그 다음에 행위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직접적 목적 나왔다. 그 다음에 간접적, 궁극적 목적 나온 조금 전에 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목적한다. 근데 이 독점규제법의 근거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헌법에 있습니다. 알겠죠? 헌법에 가보면 헌법 119조 1항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자유경쟁체제죠, 그죠? 그런데 2항에 가보면 어때요? 법률에나, 그죠? 법률로 어때요? 자유경쟁, 다시 말해서 수정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규제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률이 바로 뭐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규제법의 모법, 근거법은 헌법에 있는 거죠. 19조 2항을 여러분이 근거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경제적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 경제를 기본하고 있지만 시장 경제를 어때요?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거죠. 경쟁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독점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 경쟁하고 자유 경쟁은 항상 대립관계 있는 것이지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목적이고 독점 규제의 목적이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사실은요. 궁극적 목적. 근데 뭐 거기까지 여러분 할 건 없습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로 백그라운드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창의적 기업 활동 조장한다. 소비자 보호 및 국민 경제 균형 발전 도모로 궁극적 목적한다. 근데 실제로 공정거래법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공을 목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 그죠 복지의 극대화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거는 포함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대립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대립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법 할 때 요 정도의 여러분이 기본적인 앞쪽에서의 백그라운드는 갖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처음 하시는 학생들도 요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독점규제법이 규제법이잖아요. 특별법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 7법을 배우고 이제 시험 합격하면 사회에 나가겠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이 활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특별법은 항상 여러분 다 공부하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특별법의 중요한 것은 그 특별법에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필요한 용어들이라든지 특별한 것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특별법은 2조나 1조에, 2조에 그죠? 2조에 가보면 정의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법 가보면요. 정의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분야에 전문적 용어가 많고 익혀야 될 거고 법에서 이런 의미를 쓴다는 것을 정의해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점규제법도 어때요? 일반 사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그죠?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 정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의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들 중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경제력 집중 있죠. 하고 기업 결합 제한에서 독특하게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은 우리가 거기 안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그죠?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쓸만한 것들만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특히 뭐 시장 지배 사업자의 그죠? 개념이라든지, 그다음 사업자 단체의 개념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형의 개념이라든지, 여기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매 가격 유형이 나왔다? 그럼 의 쓸 때 개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찾아야 돼요? 2조로 오셔야 돼요. 2조. 알겠죠? 2조로서 빨리 찾아 쓰고 가야 되지. 거기 그 제도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규제 개념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규제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사적 자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 부분이 어때요? 정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제할 때 기초 개념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규제 요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의 요건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개념인 거죠. 알겠죠?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규제 개념을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하는 당국이 너무 있죠? 확장을 해서 사적 자체에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취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의 개입을 제한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줄은 안 쳐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만 한 번만 듣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 제도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꼭 같이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규제 개념에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체죠, 주체. 누구예요? 사업자잖아요. 아무나이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점규제법은요,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가보면 사업자는 제조,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물론 여러분에게 사업자가 뭐다라고 쓸 필요는 없는 경우 많습니다만은 일단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사업자란 자기 계산으로 재화 용료를 공급하는 경제활동하고 관련 각종이죠.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럼 여기 사업이란 뭐냐?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급부 받는 걸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을 행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람도 다 된다. 다시 말해서 법적 형태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하나만 체킹하면 됩니다. 독점규제법은 사업자의 거래 행위에서만 적용된다. 거래 행위가 포인트예요. 사업자의 거래 행위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래 행위가 아니거나 거래 행위와 관련 없는 있죠? 행위는 경쟁 질서와 관련은 없기 때문에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하나 포인트예요.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얘기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기본적인 사업자는 그렇게 정리하는데 문제되는 게 있다. 문제되는 게 있죠. 특히 자유업자, 전문 직업인들 있죠. 이들도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 포함돼야 돼요? 주체에 포함돼야 되겠죠.
사업자에 포함돼야만이 포섭이 되고 우리가 경제법을 독점규제법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문제되는 것이 첫 번째는 자유업자들,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알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 요것만 우리가 정리를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업자들 있죠? 의사나 변호사, 그죠? 이 자유업자들을 우리가 여기에 사업자로 봐서 만약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을 때 독점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거죠.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상법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상법에 가보면 상법에는 어때요? 이 전문 직업인들,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최근에 판례 나온 게 있었죠? 세무사, 이들이 우리 상인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질문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랑 비교를 하시고 독점규제법의 특별법으로서 여기서 사업자로 우리가 본다.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있잖아요.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거든요. 사업자 단체는 누구로 구성되는 거죠? 사업자들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한의사협회니까 의사가 뭐죠? 사업자로 본 거죠. 알겠죠? 대한약사협회. 약사협회도 사업자 단체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약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가면 충분하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전제로 처음 우리가 기본적 관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사경제 주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 포함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만약에 독점규제법에서 어떤 경쟁 제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규제 대상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시험에 같이 연결해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업자의 의제제도예요. 의제제도. 사업자들은 아닌데 사업자로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업자 의제제도입니다. 누구냐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하는 임원들이란지, 그죠? 임원들 혹은 종업원들, 그죠? 이런 자들 혹은 대리인 아니면 그 밖에 자들 있죠? 이 자들은 사업자 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뭘로 본다? 사업자로 보는 거죠. 한 번은 구성될 수 있겠죠. 언젠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횟수가 좀 적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분 논점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사업자 의제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줍니다. 근데 요런 그죠? 이 사업자 의제 제도는 사업자 단체 행위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딴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거기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밑에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요. 예를 하나 들어든다면 제가 까만 글씨로 중요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 내용을 보고 중요한 표시된 그죠? 고딕체를 한번 보시면 건설회사 자재직원협의회 요게 대표적으로 사업자로 의제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 과장급들이요. 매일이 모이는 그죠? 아침에 모여서 그들의 그죠? 건설 자재 구매라든지 관리 정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를 교환하면서 가격도 책정하고 등등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때요? 사실은 부당 공동 행위도 될 수 있고 경쟁 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왜? 사업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업자 의제된 사건이 요 사건이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 봤는데 여기서 앞쪽에 봤던 우리 임원이 있죠? 임원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독점규제법에서 임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사, 그렇죠? 이사, 대표이사,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우리 상업 사용인 중에 뭐가 있죠? 지배인이 그죠? 총괄 지배인, 지배인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임원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임원의 의미는요. 등기부에 등록된 임원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밑에 유한책임 사원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앞쪽에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도 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관련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제한성 관련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뒤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 시장은 굉장히 우리 독점규제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걸 우리가 위법하다 할 수 없거든요. 또 아까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도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규제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시지남용행위, 그 다음에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이게 있죠. 무조건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거나 했을 때만 규제하는 것이지, 그죠?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들이요, 독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있죠.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시장이라는 것은 이 범위를 정해서 좀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죠? 바운더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 시장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하는 거죠. 거래 분야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래 분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개념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몇 번 읽어 놓으시면서 나중에 시험장에 찾을 때 일정한 거래 분야라는 개념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여기 정리 부분에 와서 그대로 베끼셔야 돼요. 베끼셔야 되는 거겠죠. 거래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뭐죠? 앞으로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요 분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련 시장 하는 거죠. 경쟁, 그죠?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를 말한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이 부분은 어때요? 그 행위가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미치는 범위 이런 것들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규제법상의 시장 점유율 계산하고 실적 경쟁 제한성 심사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독점규제법은 시장 점유율 계산한다. 왜냐하면 시지남용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등등 있죠. 이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관련 시장이 획정돼야 돼요. 획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경쟁 제한성 심사할 때 실무에서요. 이 관련 시장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건가가 실무자들이 그죠?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칫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소송 갔을 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하고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혹시 이런 게 쓴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어때요? 이 관련 시장 부분은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주어지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련 시장 결정하는 그 심사 지침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시장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거래 분야 획정, 관련 시장 획정이 돼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전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점 4에 가보시면 공정거래법의 관련 시장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이라는 것을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 시장이에요. 알겠죠? 관련 시장 하는 겁니다. 행위와 관련해서 시장이 획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거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시장이 어떻게 획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독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독점 달라질 수 있고 과점 또는 경쟁형으로 시장 형태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의 적용 여부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답안 쓸 때 뒤에 가면서 써야 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개념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뭘 알아두냐면 거래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로 관련 시장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상품 시장 있죠. 이 상품 시장하고 우리 지역 시장이 주로 활용 많이 하는 건데 상품 시장 실제 실무에 가보면요. 상품 시장하고 지역 시장으로 다 구분합니다. 거의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것은 거의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품 시장은 수요 공급의 합리적 대체 가능성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지역 시장은 어때요? 지역 시장은 경쟁 조건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기준을 잡고요. 알겠죠?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 조건이 모든 사업자에 동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영역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것이고, 상품 같으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체성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알겠죠? 상품 시장 그러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대체성이에요. 이 제품이 독점이냐 아니냐 하는데 어때요? 이 제품이 독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다른 게 대체품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맥주가 범위를 한번 정해볼까요? 주류 시장 합시다. 주류 시장만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데 만약에 맥주 시장 그러면 어때요? 맥주 시장 상품을 잡았을 때 맥주가 독점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따질 때 어때요? 맥주를 가격을 올렸더니 그럼 우리는 소주 먹으면 되지 하면 대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때요? 독점도가 없어질 수, 희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상품 가지고 이 관련 시장 판단할 때는 그만큼 대체성이 중요하다. 대체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와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관련 시장을 분할할 때는 어때요? 사업자들 간에 동등한 조건이 돼요. 알겠죠? 동등한 조건을 전제하에 지역을 판단합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습니다. 거래 객체별 상품 시장의 의미는 거래된 상품이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고, 단계별 시장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완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철강 부분이 있겠죠. 강철 만드는 시장이 있겠죠. 강철 만들어서 강판 만들어서 또 부분품 만드는 또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속품 만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립하는 자동차 산업이 있겠죠. 이런 단계별로 하나의 완성돼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부분적인 시장이 있잖아요. 이걸 따지는 거 우리가 단계별 시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지역에 따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술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강원도 가면은 경월소주, 진로소주는 어디 쪽에, 그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 지역별로 시장을 나누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동일 제품, 동일 거래 단계일지라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기본 내용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의미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그 부분을 실제 시험장에서 쓸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어떤 이게 부당성이나 위법성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기준인데 어디에만 지금 우리 법조문에 들어와 있냐면 기업결합 제한의 추정성 판단이었는지 거기에 보면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요건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온 것이 어디 있냐면 불공정 거래, 부당 공동 행위 가보면 어때요? 정보 교환 행위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정보 교환 행위 판단할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교환이라고 나와 요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쓸 일은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는데, 그래도 이제 판례가 경쟁을 실제로 제한한다는 말을 중간중간 요소에 이제 씁니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은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경쟁을 실제로 제한하는 행위라 하면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한다. 그죠? 용어입니다. 감소해서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의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들이 자유롭게 가격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혹은 미칠 수 있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실제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 부당성이라든지 위법성 판단하는데 굉장히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초래하는 걸 말한다. 근데 여기 해석상 조심할 거는 이 감소한다는 부분이, 이 감소가 되는 게 뭐냐? 양적 감소를 말하느냐, 질적 감소를 말하느냐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경쟁 제한할 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은요, 양적 감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관련 시장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들이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가 만약에 80%를 점유하고 있고
B가 5%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5%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또 5%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DE가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A, B, C, D, E 5개 중에 2개 사업자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이 감소됐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한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적으로 5개가 있던 사업자가 2개가 사라져서 물론 숫자적으로는 양적으로 볼 때 줄어들었죠. 경쟁이 줄어들었잖아요. 감소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양적 감소됐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볼 때 어때요? 이미 80%와 5% 어때요? 90%가 있기 때문에 이 5%는 어때요? 숫자만 줄어들었지 경쟁에 어떤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따질 때 뭘로 따진다? 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을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감소라는 경쟁이 감소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숫자적으로 양적 감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 감소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질적 변화가 문제된다. 이게 실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이 감소한다는 것은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완전 경쟁이 나오잖아요. 그죠? 완전 경쟁은 없잖아요. 유토피아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게 뭐죠? 유효 경쟁이잖아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가능한 만큼 우리 경쟁을 갖고 있자. 그죠? 최적의 그런 것을 찾자는 게 바로 유효 경쟁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효 경쟁을 기대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어때요?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하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제한 상태를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뭐가 있냐면 위에서 조문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있잖아요. 우려. 이게 뭐예요? 우리 뭐 형법에서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구체적 위험성, 추상적 위험성 배웠죠? 구체적 통제, 추상적 통제 나오잖아.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그죠? 그랬을 때 규제하는 거하고 그 법적 분쟁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리 규제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상적 통제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개념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할 때 추상적 위험성을 검토한다. 알겠죠? 우려가 있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개념에 나와 있듯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제 당국이 이런 추상적 위험만 있더라도 미리 어떻게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죠.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추상적 위험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본다면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제도성에. 추상적 위험, 우려만 있도록 규제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공동행위, 부당 공동행위, 합의만 해도 실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규제하잖아요. 그건 바로 추상적 규범 통제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연결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도 그렇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상태만을 처리하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이제 법의 내 태도이고 각 제도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경쟁을 실제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유한 경쟁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판례가 이런 실적 경쟁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요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실적 경쟁 제한에 대해서 내용을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써줄 수 있다면 써줘야 되는 것이죠. 일장 거래업의 경쟁에서 감초해서 특정 사업자단체가 그 의사로 쭉 이제 조문 내용을 씁니다. 항상 의미하고 시장을 실제로 지배력을 요겁니다. 실질적인 지배력 형성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판례 표현에 의하면 실질적 경쟁 제한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행위를 해서 어때요? 어떻게 한다? 실질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실질적 경쟁 제한으로 보는 것이죠. 알겠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실적 경쟁 지배력 형성한다. 이런 형성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암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판례 나오면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 지배를 형성했다 여부는 어때요? 해당 업종의 뭐요? 생산 구조.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생산 구조 체킹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시장 구조. 그 다음에 경쟁 상태. 요 세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양이 적잖아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법 양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제대로 외워서라도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아니에요. 뭐 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잘못 쓰면 감점이 돼요. 알겠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양이 적으니까 별거 갖고 다 따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과 관련해서 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냐면 실적 경쟁성 조문에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부당성 판단할 때라든지 경쟁 제한 판단할 때 판례가 그런 표현을 써버려요. 써버리는 거죠. 특히 약사회 집단 폐문 사건 결의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경쟁을 실제로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이 암기할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 많이 해버렸네. 그죠? 첫 시간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